송진현님, 서브 시전하고 피가 맺히는 게 피부에 안 좋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 주사 맞거나 그랬을 때도 멍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치거나 그럴 때 멍이 들더라도 그 멍은 우리 몸이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의학에서는 일부러 부항 뜨기도 하던데 뭐 그런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브 시전에서 그 부위만 피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피의 양을 조절해서 올라오는 깊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숙련된 뭐 의사분들이 사용하는데요. 한 번에 좀 많이 올릴 때는 그 피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피가 잘 안 흡수되도록끔 뭐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다른 치료를 병행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서브시전을 해서 거기에 있는 혈액에다가 레이저를 쏘아서 그 혈액과 반응해서 한 번에 올리고 시술 효과를 올리는 그런 테크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테크닉이 하나 나와 있지만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은 이렇게 다양하게 모양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텔라핀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말씀 주신 중증에 해당될 것 같은데 여드름도 계속 나거든요. 뭐부터 치료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요.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여드름을 충분히 치료하고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술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드름이 다 되고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드름이 생각보다 오래 나거든요. 과거에는 뭐 사춘기 때만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30대, 40대에도 여드름이 많이 나죠. 그러면 40대 이후에 뭐 여드름 흉터 치료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고요. 최근의 보고들에 따르면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가 있을 때 같이 치료하면 여드름 흉터 치료하는 것 중에 특정한 것은 여드름도 좀 적게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치료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여드름은 뭐 약물 치료나 아니면 여드름에 효과 좋은 레이저를 조금 하시면서요. 아까 제가 비박피성 레이저가 그 여드름 흉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여드름에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해서 이런 레이저와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여드름도 치료하고 흉터도 치료하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이 있는 경우에 흉터 치료만 너무 하면 여드름이 또 약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치료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진영님, 프락셀 너무 아프던데 울트라라는 레이저도 많이 아픈가요? 레이저 아프죠. 아픈데 레이저가 아픈 거는 강도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지만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통증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프락셀 레이저 처음 들어왔을 때 2005년인가 6년에 제 얼굴에도 받아봤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받아보는 게 저도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 얼굴에 반쪽만 이렇게 해서 받아봤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프락셀. 조금 아파요. 어느 정도 아픈가 하면 한번 지나갈 때는 참을만 하다 그랬는데 프락셀은 보통 뭐 4번에서 8번 정도 이게 지나가게 고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참는데 눈물이 이렇게 한번 날 정도로 아프던데 울트라는 그 정도는 안 아픕니다. 그 레이저의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요. 프락셀은 안쪽으로 열을 주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열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픈데 울트라는 프락셀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있는 걸 탄화시키면서 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통증은 울트라가 덜합니다. 초코송이 얌얌님, 선생님 음식과 여드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분께서 물어보셔서 음식과 여드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현재까지 음식과 여드름과의 상관관계가 100%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에 의하면 음식과 좀 관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음식인가 하면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거.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혈당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라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드름이 좀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두 번째, 유제품 있잖아요. 유제품이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우유가 또 우리 건강에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제품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먹어보고 조금 나는 것 같으면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우유 많이 드시는 게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 많이 먹으면 키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기름 있는 거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좀 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 여드름이 좀 더 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럴 때 의사들이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소 있잖아요, 소. 소는 풀만 먹는데 안에 보면 소기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풀만 먹는다고 안에 기름이 없다. 우리 몸은 다 자기가 필요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못 만드는 건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외부에서 먹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골고루만 먹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폴라리스님 반갑습니다. 네, 턱에 난 여드름이 계속 안 없어지는데 빨갛지도 않고요. 방금 말씀하신 비유성 흉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좋으신 질문인데요. 두 가지 가능성 다 있습니다. 우리가 턱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우리 이 이마하고 코에 여드름이 사춘기 때부터 나고요. 나이가 들수록 여드름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면서 이쪽으로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피지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마나 코에 있는 피지선은 그 호르몬에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반응하고요. U자존에 있는 그 피지선은 조금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용 여드름은 턱에 난다고 그러는데 그 성인용 여드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여드름은 다 여기 납니다. 뭐 자궁이 안 좋다 뭐라고 그러는데 별 관계 없고요. 그냥 성인용 여드름은 주로 이쪽에 나이 때문에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거하고 좀 관계 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변비 생기잖아요. 그래서 변비하고 또 여드름하고 관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생기는 여드름의 경우에 우리가 붉은 여드름은 염증성인데 하얗게 생긴 거는 안에 면포만 박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나 목에 있는 거는 잘 안 짜져요. 집에서는 거의 못 짭니다. 짜다가 그 상처만 만들기 때문에 잘 안 짜지기 때문에 면포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드름 그 자체일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한번 지나가면 그 비유성 흉터처럼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턱이나 요 가슴에 보면 쌀알 크기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박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파퓰라 여드름 흉터라고 여드름의 모양 중에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나 코, 그 다음에 가슴 부에 이렇게 하얗게 찍혀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후성 흉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후성 흉터는 주로 여기 많이 생깁니다. 무른님, 혹시 병변이 조금 넓으면 깊이도 잘 안 차오르는 걸까요? 집 주변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TCA 흉터 필러 레이저 복합 치료로 10회까지도 해보겠지만 병변이 넓어서 현실적으로 30% 목표, 아예 체감을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지름이 약 6mm 원형의 흉터인데요. 전문의 선생님 말씀이 뭐 맞겠죠. 하지만 최근에 뭐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선생님이 너무 큰 기대를 가질까 해서 아마 30% 목표를 이야기해 주는데 치료하면 50% 이상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TCA는 어떤 건가? 아까 이야기 드린 화학 박피술의 일종인데 모공성 흉터, 깊은 흉터에 TCA를 바르면 딱지가 생기고 밑에를 자극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흉터 필러는 뭐 우리 조금 넓은 경우 있죠. 아까 둥근 흉터의 경우에 서브시전이 효과가 좋다고 그랬는데 서브시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멍들은 거 싫어하는 경우에는 흉터 필러를 이용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레이저 복합 치료인데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좀 센 레이저를 하면 충분히 효과 볼 수 있고요. 약 6mm 정도의 원형이면 뭐 흉터 필러나 아니면 서브시전 같은 거 해보면 한 번 치료해도 꽤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 흉터를 레이저로 치료할 때 간혹 흉터가 약간 넓어졌거나 TCA 필링을 하게 되면 약간 넓어졌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경계 부위 턱이진대를 조금 깎아내거나 아니면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흉터가 약간 넓어질 수 있지만 흉터가 얕아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좋아지기 때문에 뭐 치료 한두 번에 1비 할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흉터 계획을 세우고 갖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한나 님이 등드름이 심한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여드름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무조건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요. 약을 못 먹거나 아니면 다른 뭐 2차적인 흉터가 있다고 그러면 레이저 치료 같은 걸 하죠. 등드름이 우리가 약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약이 아크리프라고 최근에 허가된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조금 등드름이나 가슴에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고 얼굴에도 물론 쓸 수 있고요.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치료고요. 만약에 좀 심하다 그러면 그때 약을 좀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항생제나 아니면 피지를 조절하는 그런 약물을 하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근데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드름이나 가슴드름은 흉터를 잘 남겨요. 우리 아까 뭐 여드름 있는 분의 95%라고 그랬는데 등이나 가슴에 있으면 나중에 그렇고 특히 여자분들은 이 앞에 패인걸 좀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흉이 지면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결혼 직전에 파인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 보여서 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단기간에 치료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약물 치료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 이런 걸 좀 해서 좀 줄여놓기 바랍니다. 송진영님, 프락셀보다 울트라 레이저가 여드름 흉터에 더 효과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드름 흉터는 모양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레이저가 어떤 레이저보다 뭐 좋다 나쁘다 이건보다는 적확하게 그 처한 상황에 따라 맞는 게 바람직합니다.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피부에 열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고요. 울트라 레이저는 박피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불편하고요. 그게 아니고 프랙셔널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뭐 한 3, 4일 정도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이 크다고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인 효과는 좀 더 보면 되고요. 제가 앞서 그 논문 하나를 이야기 드렸는데 프락셔널 레이저 중에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와 울트라 레이저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얼굴을 반 나누어서 비교한 보고가 있는데요. 울트라 레이저가 프락셀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단순 비교하면 울트라가 좀 더 효과적이겠죠. 다만 프락셀은 얼굴에 뭐 드레싱이나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울트라 펄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에서 한 5일, 7일 정도 강도에 따라서 조금 붙여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히든레임님, 모공성 흉터나 모공 확장에 효과적인 치료법을 좀 구체적으로 기기나 치료 기간 방법에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질문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모공 확장, 넓은 모공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그때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모공 확장은 왜 생기는가 하면 젊은 나이에 생기는 건 주로 이 모공이 피지가 나오는 길이잖아요. 그 길에 피지선이 커지면 거기서 피지가 많이 만들어서 이게 모공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피지선을 좀 줄이는 치료. 예를 들면 약물을 좀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는 약을 못 먹겠다. 그러면 피지선을 좀 파괴시키는 레이저가 있어요. 스무스빔 레이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1320 이런 레이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피지를 좀 축소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모공성 흉터는 입구는 좁고 깊은 흉터를 모공성 흉터라고 하는데 모공하고 모공성 흉터를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공은 사이즈가 대부분 균일해요. 이쪽 뺨 쪽이나 요 미간 쪽에 있는데 여드름 흉터는 입구는 좁고 좀 깊고 구멍의 크기도 한 1mm나 2mm 정도, 1, 2mm 정도 사이즈로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성 흉터인 경우에는 레이저를 사용해도 되는데 레이저가 문제가 이게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 입구가 좁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은 TCA, 그러니까 우리 크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크로스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된 방법이에요. 연세의대 저희 은사님이 이정복 교수님께서 발명하신 방법이죠. 그 부위에만 우리 약물을 바르는 방법 크로스인데 효과가 괜찮아서 모공성 흉터에는 크로스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버와 펀치술 있잖아요. 작고 깊으면 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냥 붙여버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모공성 흉터에는 세 가지 치료 방법인데 첫 번째는 크로스. 우리나라 이정복 교수님이 발명하신 크로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펀치술. 그리고 세 번째는 레이저를 좀 세게 그 부위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크로스를 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흥님께서 성인인데 뺨에 여드름 넘는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성인인 경우에 여드름 나면 스트레스 받죠. 근데 또 스트레스가 또 여드름 더 나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이소티논을 2주 정도 먹었는데 다른 데가 너무 건조해지는데 쭉 먹어도 될까요? 효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약 먹고 오늘 먹고 내일 효과 본다고 그러면 피부가 다 망하게요. 그렇지는 않고요. 약은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면 뭐 비슷비슷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2주가 넘어가면
조금 좋아진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꾸준하게 먹거나 바르셔야지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마 2주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여드름이 좀 적게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이소티놀이라는 게 피지 조절제, 피지 억제제 같은 건데 이걸 먹으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진다는 게 고기만 건조해질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건조해진다는 건 이게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제일 건조한 데가 입술이나 아니면 코, 눈과 같은 점막인데 거기에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입술에는 립밤 쓰시고 코는 바세린 같은 거 조금 발라주시면 되고 눈은 인공 눈물 좀 쓰시고요. 그리고 다른 몸 부위가 이런 데가 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거기에는 보습제 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량을 만약에 본인 몸무게가 한 50kg라면 서양 사람들은 한 5알을 먹거든요. 근데 아마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게 하나 아니면 2알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2알 정도 먹었는데 좀 그렇다고 그러면 효과 좀 나타나면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충분하게 좀 긴 기간 드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겸둥이님께서 크레오신 효과는 단순히 블랙헤드 없애는 기능만 있는가요? 클레오신은 블랙헤드보다는 붉은 여드름 있잖아요. 클레오신 성분이 항생제 성분이거든요.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에 조금 빨간 여드름이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은 빨라요. 붉은 걸 빨리 없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블랙헤드보다는 좀 여드름이 붉은 여드름에 좀 써보시고 물론 얼굴 전체에 써도 되는데 붉은 여드름에 먼저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겸둥이님 지성 피부입니다. 도브 비누 쓰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화장품이나 비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지성 피부고 여드름이 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름이 많아 나니까 내 얼굴에는 지성 피부니까 지성 피부용 화장품이나 비누를 사용하면 좋겠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피부가 오히려 지성인데 막 각질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도브 비누를 쓰셔도 되고 뭐 다이아를 쓰셔도 되고 다양한 비누를 쓰셔도 되는데 피부에 기름이 돌지 않고 살짝 건조감이 드는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건조해서 막 각질이 입주에 생긴다거나 그거는 좀 과한 거고요. 그게 아니면 도브 비누 보통 우리 아침 저녁 남자분들은 씻잖아요. 그 중간에 기름이 많다고 그러면 중간에 회사에서 비누 하나 넣고 중간에 뭐 점심 먹거나 그 후에 양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 한번 씻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성인데 여드름이 나는 분들은 오히려 보습제 같은 걸 조금 발라서 각질을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도 여드름 나게 되거든요. 여드름 원인 중에 하나 염증이나 아니면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습제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여기는 기름이 많은데 여기는 건조하다. 어떻게 하느냐? 비누를 써야 되냐? 보습제를 써야 되냐? 부위에 따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좀 지성용을 쓰시고 이런 데 건조한 데는 오히려 보습제를 써서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즉 도브 비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피부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티바를 바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 주위나 입 주위에 바르게 됩니다. 그냥 다 펴 발라도 괜찮나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스티바를 열심히 쓰면 보통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바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햇볕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르는데 얼굴에서 좀 피지선이 많이 있는 이런 부위나 이런 데는 튼튼해서 별 문제는 안 일으키는데 입 주위나 요런 데는 약간 건조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눈 주위에. 그런데 그 부위가 살짝 건조한 정도가 되면 되는데 이 부위가 막 너무 뻘개지고 각질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과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마부터 조금 발라보고요. 그 다음에 뺨까지 조금 이렇게 넓게 펴서 발라보고 괜찮으면 이 주위까지 이렇게 조금 바르셔도 되고요. 스티바 여드름도 좀 적게 나오게 하지만 그 피부 노화도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스티바 좀 쓰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드름이 있다고 그러면 스티바보다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들, 디페린 이런 약들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바보다는 디페린 더 강하고 디케페인보다 또 더 강한 약도 있어요. 뭐 아클리프 아까 몸이나 아니면 얼굴 여드름에 바른 그런 약도 개발되어 있어서 본인한테 맞추어서 이거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심해야 되겠죠. 얼굴에 이렇게 빨개지고 각질 또 너무 열심히 발라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각질 생기가 너무 빨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바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이 부위에 따라서 바른 방법도 있고요. 그게 어려우면
보습제하고 1대1로 섞어서 조금 바르시면 그런 부작용 줄일 수 있습니다. 스티바 좋은 약이고요. 디페린도 좋은 약입니다. 네. 송진현님, 노스카나 같은 연고는 여드름 흉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스카나 같은 거는 흉터를 예방하는 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제 뭐 상처가 난 흉터에도 바르고 여드름 흉터에도 허가가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여드름 흉터에 대한 효과는 초기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드름 흉터가 6개월 넘었다고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고요. 초기에는 조금 효과가 있고요. 그 정도가 어떨까? 제가 논문 나온 거는 못 봤는데 보통 흉터에 대한 효과는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 미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제 생각에는 여드름 흉터의 개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여드름이 나신다면 여드름을 빨리 치료하는 게 돈도 벌고 흉터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드름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여드름 치료 받는 게 맞지, 여드름 흉터 나중에 고치는 데는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환님께서 성인 남성의 볼과 목에 여드름이 나는데 강하지 않는 꾸준히 바르는 여드름 약이 있을까요? 내성이 없거나 세지 않을까요? 여드름 약은 여드름이 염증성이냐 비염증성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염증성이 있을 때는 주로 항생제, 아까 크레오신 말 나왔는데 크레오시나 나딕사 같은 약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발랐을 때 좀 부드럽다고 생각하는 건 나딕사가 훨씬 더 자극이 없고요. 크레오신은 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이 아주 민감하거나 그러면 뭐 나딕사 이런 걸 좀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본이 사서 바를 수는 없고 그 피부과 전문의하고 한번 상담을 받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성은, 항생제는 조금 내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내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항생제 단독보다는 비타민 A 계열이나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약들이 있어요. 듀악이나 이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조금 사용하면 뭐 내성 없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이나 이런 데는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은 잘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겸등님, 턱선에 여드름이 주로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얼굴에는,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 위쪽에는 피지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피지선은 왜 있나 하면, 우리 원숭이들 생각해보면 원숭이들 다 털이 있잖아요. 털에 기름을 줘서 이 털이 코팅해서 털도 윤기 나게 하고 뭐 외부에 있는 자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피지선이라는 게 다 있었는데,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이나 이런 데는 털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 애들이 없어졌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피지선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 피지선이 피부에 이제 그 피지를 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 같은 데 많이 남아 있는데, 턱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 비해서 피지선이 조금 덜 예민해요. 그렇지만 여기도 다 피지선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이 피지선이 그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요런데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턱선에 나는 거는 주로 나이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성인형 여드름에 주로 턱선이나 요 U자에 나지만, 스트레스, 잠 못 자거나 이러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호르몬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인인 경우에는 스트레스 줄여야 됩니다. 한 끼 스시님, 나딕사가 용량 대비 크레오신보다 비싼데요. 효과도 그만큼 좋은가요? 나딕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크레오신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값은 잘 모르겠는데, 나딕사는 좀 젠틀한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크레오신은 좀 물로 돼서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효과도 그만큼 좋은가요? 효과는 대부분 다 그 비교된 논문에서는 거의 효과는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우리 뭐 화장품도 그렇잖아요. 로션 있고 크림 있는데 어떤 분은 로션 쓰고 어떤 분은 크림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드름약 건강보험 적용 안 돼서 비싼 거 아시죠?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은 더 비싸요. 어느 정도 비싼가 하면, 아까 아크리프레하고 조금 센 연고가 나왔는데, 그 연고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정확한 값은 모르겠는데 한 7, 8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만한 게 굉장히 비싸죠. 7, 8만 원이면.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 하는지 아세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예. 그래서 요 연고 하나가 미국에 가서 똑같이 살라고 그러면 아마
요즘 분들은 똑똑하셔서 다 인터넷 검색하는데 미국은 병원 가는데도 돈도 비싸고 약값도 엄청 비싸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하나 정도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하러 오신 분들 방학 때 들어오잖아요. 여드름약 엄청 사갖고 가십니다. 가서 파는 건 아니고 본인이 사지만 외국의 값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야 진짜 비싼 약인데 한국은 진짜 싸구나 해갖고 많이들 사갖고 갑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뭐 글로벌 제약사는 나라마다 이 정책을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약들 우리나라에서 비싼 것 같지만 실제로 싼 약들도 많습니다.